엄마,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쉬려고 그래. 엄마가 얼른 먹어치워버려. 오래됐으면 버려야지. 왜 안 버리고 있다가 지금 꺼내는 거야? 엄마가 너희 집 잔반 처리하는 사람이야? 아직 안 상했어. 지금 먹어버리면 되는데 뭘. 버리긴 아깝잖아. 그렇게 아까우면 네가 먹던가? 나는 라면 먹고 싶다니까 그러네. 잠깐만 기다려봐. 마침 남은 밥도 좀 있거든. 잘 됐다. 하나도 안 버려도 되겠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몸이 음식물 쓰레기통인 줄 알아. 음식물 쓰레기라니? 무슨 말이야, 그게?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밥을 조금씩 하던가, 아니면 남으면 좀 버리던가 하지. 그거를 왜 자꾸 엄마를 줘? 애 봐주는 엄마한테 밥 좀 새로 지어서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까워서 그랬지. 아니,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오인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귀하게 키운 외동딸 전수경. 그런데 자식을 아무리 귀하게 키워봤자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일은 없는 듯 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챙겨주는 음식만 봐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딸의 말처럼 자신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하게 구는 건지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오 씨는 상대에게 대접하는 밥상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딸이나 사위가 집에 오면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들여서 늘 잔치상처럼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딸내가 오기 한참 전에 장봐와서 뜨뜻한 밥을 새로 해놓고 말이죠. 그러면 자식은 와서 밥술만 뜨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 씨와 같은 이런 부모들 중에서 자식 집에서 제대로 된 밥상 한번 대접받아 본 사람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진수성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갓 지은 밥 한술 들게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죠. 그런 오 씨를 딸은 예민하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딸이 오 씨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해준다면 딸은 어떤 기분이 들지도 궁금했습니다. 딸 전수경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로도 쭉 오 씨 부부와 함께 살다가 결혼하기 2년 전 28살 때 겨우 독립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오 씨가 늘 아침 저녁을 손수 차려서 먹였죠. 그리고 딸은 30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오 씨 부부의 집과는 30분 거리로 자주 볼 정도로 가깝진 않지만 왕래하기에 나쁘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도착한다고 했지? 응. 점심은 휴게소에서 사 먹을게. 그럼 저녁 준비만 하면 되겠네. 박서방 뭐 먹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 박서방은 다 잘 먹어. 근데 고기보다는 생선이 더 좋대. 그래? 생선도 사와야겠다. 너는 고기 먹을 거지? 제육볶음 해줘?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려야 돼. 알았지? 알았어. 내일 조심히 와. 딸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연휴 첫날 오 씨는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올라오는데 사돈네가 부산이라 딸 부부가 오 씨네 집에 도착하면 오후 시간을 한참 넘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녁만 먹고 쉬라고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나마 오 씨네 집과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딸 부부에겐 다행인 듯 했습니다. 오 씨는 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사위와 함께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라서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마트에 가서 장을 한가득 봐왔습니다. 딸내미 온다고 또 거하게 차리네. 남편과 둘이 지낼 때는 반찬도 두세 가지로 간단하게 차리고
밥을 해놓아도 조금만 하거나 많이 해서 얼려놓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딸 부부가 오니 맛있는 밥상 차려서 먹이고 싶었죠. 다음 날 명절 당일이 되어 딸이 도착할 때가 거의 다 돼가자 밥상이 반찬으로 하나 둘 채워졌습니다. 된장찌개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딸이 좋아하는 빨간 제육볶음은 상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집에서는 생선을 잘 굽지 않는데 사위가 좋아한다기에 후라이팬에 기름 둘러 튀기고 있었습니다. 밑반찬들도 냉장고에 있는 것들 말고 전부 새로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칙칙칙 압력밥솥 돌아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시간에 맞춰서 딸이 사위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왔니? 네 엄마 정신없어. 밥 한다고. 맛있는 냄새 나요. 그러게. 나는 엄마 집에 오면 이 소리가 너무 좋더라. 밥하는 소리. 이내 밥솥에서 증기가 빠지는 소리가 쉬익 하며 났고 이내 집안 전체에 밥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잡채까지 있네. 박서방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잡채 좋아해? 많이 먹어. 저희 집 차례상보다 더 차리신 게 많으세요. 그래?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네. 저녁 식사 내내 사위의 입에선 칭찬의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머니까 집밥이 늘 그리웠는데 앞으로 배고프면 장모님 밥 얻어먹으러 와야겠어요. 그래. 자주 와. 내가 해주는 밥은 집밥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 솜씨가 너무 좋으시잖아. 저녁 식사 시간은 내내 화기애애했습니다. 맛있게 먹는 사위와 딸을 보니 오시도 무척 뿌듯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고생스럽고 오래 걸렸지만 새하얗고 따뜻한 밥을 먹이는 기쁨이 컸죠. 그런데 사위가 자주 오겠다고 한 소리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도 오씨가 해준 음식을 무척 좋아했고 주말에는 밥만 얻어먹으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딸도 물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씨는 딸 부부가 올 때마다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과 통화를 하는데 이번에 시부모님이 왔다 가셨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시부모님은 초대하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한 번도 와보란 소리가 없어? 멀지 않은 곳에 살지만 결혼 후에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어서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돈네는 왔다 갔다고 하니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 오고 싶은지 몰랐지.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구경은 해보고 싶지. 그러자 딸이 흔쾌히 한번 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한 자식 집에는 안 가는 것이 좋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박서방한테도 물어봐야지. 박서방은 좋다고 하지. 올 때 맛있는 거 해와. 맛있는 건 네가 해줘야지. 엄마한테 해오래? 갈치조림 이런 거 먹고 싶다던데. 그래서 딸이 직접 저녁을 차리고 오씨가 집에서 갈치조림만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사위가 바쁘다며 잘 오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오씨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오씨는 다음 주 주말이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서 냄비에 담은 갈치조림 말고도 집들이 선물도 따로 챙겨서 갔죠. 딸의 집에 도착해서 집 구경도 하고 거실에 앉아서 얘기도 했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도 딸이 밥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아까 전에 오씨가 가스불에 올려놨던 갈치조림만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밥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밥? 밥솥에 밥 있어. 미리 해놨어? 뭐 그렇지. 금방 차릴게. 잠깐만.
한 10분쯤 지났을까. 갈치조림이 완성됐는지 딸이 가스불을 끄더니 오씨 부부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얼른 드세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얼른 먹으라길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씨는 무척 당황했죠. 가운데 갈치조림이 하나 올려져 있었고 반찬은 몽땅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찬통 그대로 꺼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밥이었습니다. 밥이 이게. 밥을 언제 한 거야? 오씨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젠가? 밥솥을 슬쩍 보자 뚜껑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56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밥솥도 오씨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결혼할 때 직접 사준 것이니 저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수 없었습니다. 밥을 한 지 56시간이나 지났다는 뜻이었죠. 안 봐도 오래된 것인 줄 알았던 이유가 밥이 누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색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쉰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밥을 새로 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위와 딸의 앞에는 햇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에이, 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도 엄마 아빠는 햇반보다는 밥솥에 한밥 좋아하지 않나? 밥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는 햇반 먹으려고 한 건데. 그런데 누가 보아도 김이 폴폴 나는 하얀 햇반이 차라리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번거로우니 먹다 남은 반찬을 꺼내오는 것은 그렇다 쳐도 밥이라도 새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도 색이지만 김도 별로 나지 않는 것이 묵어도 너무 묵은 듯 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집에 오는 부모에게 주는 밥을 3일 가까이 된 묵은 밥을 내오는지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섭섭했습니다. 딸도 막 지은 밥이 맛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더욱 그랬죠. 너희 집에서 밥 잘 안 먹니? 아니, 잘 먹는데. 근데 밥이 왜 이렇게 오래됐어? 아, 요 며칠 바빠서 집에서 밥을 못 먹었더니. 그러면 시부모님 오셨을 때는 새로 밥 했지? 당연하지. 딸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가 아니라 친정엄마 아빠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은 밥상을 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나마 오씨가 갈치조림이라도 가져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거한 대접까지 바란 건 아니었어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씨와 남편은 애써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가 집에 찾아오는 부모 밥까지 신경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섭섭한 오씨의 심정과는 별개로 말이죠. 그래서 일하느라 힘들고 바빠서 미처 밥에는 신경을 못 쓰고 사는구나 하고 그런가 보다 하자 싶었죠. 그런데 딸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아기를 봐주러 자주 왔다 갔다 해보니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오래된 밥도 그냥 먹나 보구나 하고 그날도 그냥 먹고 나왔는데 정작 딸은 그런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사위에게는 햇반을 주면 줬지 절대 누런 밥을 주진 않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다시 명절이 되었을 때는 오씨는 또다시 딸의 행동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엄마가 몸이 안 좋다니까 나가서 외식하자. 하필 단단히 몸살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 오씨는 딸과 사위를 빈 상으로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한 끼 하기로 했죠. 저희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수경이 엄마는 저기 건너에 불고기집 있지? 그거 좋아해. 딸 부부와 오씨 부부는 기분 좋게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오 씨가 평소에 자주 가는 식당이라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한던 중이었습니다. 몸살 때문에 이틀 동안이나 거의 누워 죽만 먹어서 그런지 특히나 맛나게 느껴졌습니다. 수경이 너도 많이 먹어. 애기 잘 때. 먹고 있어. 어린 손주는 잠들어 있었는데 딸이 아기를 앞으로 맨 상태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안쓰러워 보여서 얼른 먹고 애 좀 안아줘야겠다 싶었는데 사위가 말했습니다. 불고기 좀 더 시킬까?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불고기를 가리키며 사위가 말했습니다. 오 씨도 그러자고 하려던 찰나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부족해? 뭘 그래? 이거 긁어서 자기 먹어. 그러더니 집게로 불고기를 집어 사위의 접시로 옮겨 놓는 딸. 오 씨도 남편도 식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모습을 어이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 먹었지? 그러고는 오 씨 부부 근처에 있던 반찬까지 자신들 근처로 옮겨놓고 사위 앞에 있던 다 먹은 그릇은 오 씨 앞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냄비 안에는 양파 쪼가리만 남아 있었죠. 더 시켜서 먹어. 엄마 아빠 다 안 먹었어. 그래? 다 먹은 줄 알고. 2인분 더 시킬게요. 사위가 직원을 호출해서 불고기를 좀 더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딸도 다 먹은 것 같더니 새로운 불고기를 덜어서 먹었죠. 그렇게 20분쯤 흐르고 전부 배가 불렀는지 젓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오 씨도 그만 먹어야겠다 싶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는데 그때 딸이 자신의 앞접시를 들더니 덜어먹었던 불고기를 오 씨의 앞접시에 부으며 말했습니다. 나 배불러서 못 먹겠다. 엄마 먹어. 이게 챙겨주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진작에 더 먹으라고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한창 먹고 있을 때는 자기 남편 챙기기 바쁘더니 다 먹으니 선심 쓰듯 남은 음식을 주는 딸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이것도 드세요. 딸이 그러니 사위마저 자신의 접시에 있던 불고기를 집어서 오 씨에게 주었습니다. 먹던 것을 말이죠. 오 씨는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배불러. 겉봐. 많다고 그랬잖아. 괜히 또 시켰네. 끝까지 얄밉게 대꾸하는 딸. 같이 살 때야 그런 줄 몰랐는데 시집가니 부모보다도 자기 남편이 더 먼저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은 오 씨가 아닌 사위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딸이 오 씨에게 한 행동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와줄 수 있어? 왜? 잠 못 잤어? 그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 청소도 해야 되는데. 알았어. 그럼 이따가 점심 먹고 갈게. 점심 먹고? 좀만 더 빨리 와줘. 그럼 10시 반쯤에 갈게. 출산하고 반년은 일을 쉬기로 했다는 딸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종종 오 씨를 호출했습니다. 밤잠이 없는 아이 때문에 몸이 축난다며 오 씨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보면서 왜 자꾸 당신을 불러? 애만 봐도 그게 얼마나 힘든데. 뭐가 예쁘다고. 남편이 궁시렁거렸습니다. 딸의 홀대를 몇 번 겪더니 오 씨의 남편은 사위가 불러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밥 가지고 서럽게 하는 게 제일 치사한 거라며 말이죠. 다녀올게. 그래도 내 딸이니 힘들다고 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는 오 씨는 버스를 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왔어. 아이를 안고 있는 딸이 오 씨를 보고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 디딜 틈이 없네. 집 좀 대충 치울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어질러져 있는 집을
눈에 보이는 곳만이라도 대충 오 씨가 치웠습니다. 수경아, 이제 들어가서 좀 자. 그러자 피곤했는지 딸이 얼른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 씨는 아기를 포대기로 업고는 마저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손주가 잠이 들었죠. 거실에 깔려있던 이불 위에 아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은 오 씨는 모두 잠든 고요한 집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빨래를 정리하고 걸레를 가지고 와서 이곳저곳 닦기도 했죠. TV 뒤를 훑자 하얀 걸레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애랑 하루 종일 씨름하다 보면 구석구석 닦을 시간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쯤 부지런히 움직이자 다시 손주가 일어났고 오 씨는 딸이 깰 때까지 손주 분유도 먹이고 놀아주었죠. 보통은 점심을 먹고 와서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돌아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오전에 올 때면 딸의 집에서 점심을 먹을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밥 안 먹었으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차려 먹어. 엄마, 넌 먹었어? 난 라면 먹을 거야. 아, 맞다. 아침에 먹었던 찌개도 냉장고에 있어. 난 애기 우유 좀 먹일게. 애 보느라 힘든 딸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걸 바라지 않았지만 딸의 말처럼 냉장고를 열어서 차려 먹기도 이제는 좀 겁이 났습니다. 왜 안 먹어? 오 씨가 오후 2시가 넘도록 밥을 챙겨 먹지 않자 딸이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꺼내지 마. 나도 그냥 라면이나 먹을래. 그러자 딸이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 엄마.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쉬려고 그래. 딸은 새로 한 반찬은 꺼내지 않고 냉장고 안쪽 깊숙이 들어있던 반찬통들만 골라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찬통 뚜껑을 여는데 오 씨가 지난번에 올 때 해왔던 반찬도 보였고 어디서 사왔는지 모를 반찬도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에 들어있는 채였습니다. 엄마가 얼른 먹어 치워버려. 표현을 해도 참 멋대가리 없이 말하는 딸. 아니, 오래됐으면 버려야지. 왜 안 버리고 있다가 지금 꺼내는 거야? 엄마가 너희 집 잔반 처리하는 사람이야? 그전에도 몇 번 있었던 일인데 딸이 자꾸 그러니 오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에이, 아직 안 상했어. 지금 먹어버리면 되는데 뭘. 버리긴 아깝잖아. 그렇게 아까우면 네가 먹던가? 나는 라면 먹고 싶다니까 그러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늘 보면 반찬들이 이 정도씩 남아있는데 냉장고에 새로운 반찬도 있는 것을 보면 저들은 먹지 않는 것 같았으니 말이죠. 오 씨가 시금치가 들어있는 작은 반찬통을 들어서 냄새를 맡아보자 어쩐지 시큼한 냄새가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덜지 않고 바로 집어먹었는지 안쪽엔 밥풀도 붙어 있었죠. 잠깐만 기다려봐. 남은 밥도 좀 있거든. 딸은 또 밥솥에 해놓은 밥을 싹싹 긁어 양푼에 옮겨 담았습니다. 잘 됐다. 하나도 안 버려도 되겠네. 그러더니 밥을 덜은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와서는 열어뒀던 반찬통들을 들어 밥 위에 전부 쏟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조금씩 덜어서 넣는 것도 아니고 얼마 남지 않은 반찬들을 전부 뒤집어 탁탁 털어댔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먹어. 엄마 비빔밥 좋아하지 않아? 먹던 나물, 콩나물, 멸치, 김치 전부 한 번에 양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큐브에 들어있는 고추장도 짜주는데 참 친절하기도 했지만 앞에 놓인 그릇이 사람 밥인지 개밥인지 몰랐습니다. 맛있겠지? 그러면서 자기는 라면을 끓여 먹겠다며 냄비를 드는 딸. 유 씨는 어쩐지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빔밥에 다 넣어버려서 김치는 새로 꺼내야겠네.
오 씨가 작년에 김장에서 줬던 통을 김치냉장고에서 꺼내더니 자기가 먹을 김치는 새로 옮겨 담는 오 씨의 딸. 먹다 남아 쉰 김치 쪼가리들은 오 씨에게 먹으라며 준 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자 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오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 뭐가? 엄마 몸이 음식물 쓰레기통인 줄 알아. 음식물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게?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밥을 조금씩 하던가 아니면 남으면 그냥 버리던가 하지. 그거를 왜 자꾸 엄마를 줘? 에이, 뭐야. 버릴 정도는 아니야. 너 그럴 거면 이렇게 일찍 오라고 하지 마. 아니다. 그냥 엄마 부르질 마라. 엄마가 너 애 봐주고 냉장고에 버릴 음식 먹어주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챙겨준다고 비빔밥 만들어준 거잖아. 밥 좀 새로 지어서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너희는 엄마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뭐 먹고 싶다, 뭐 해달라 하고. 너는 새밥 짓는 냄새 좋다고 그러더니 엄마는 묵은 밥이 더 좋은 줄 알아? 엄마는 사람 아니야? 엄마는 그런 거 좋은 줄 모르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까워서 그랬지. 그렇게 아까우면 너랑 박서방이 나눠서 먹으면 되잖아. 왜 엄마한테 먹어치우라고 그래? 아니, 내가 못 먹을 거 준 것도 아니고. 애 보느라 힘든 와중에도 엄마 점심 챙겨준다고 차려준 건데.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먹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드니? 서러워서 이제 너희 집에 안 오고 싶어. 네 아빠가 왜 안 오는데? 크게 대접해 주는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엄마 아빠를 쓰레기통 취급은 하지 말아야지. 아, 자꾸 왜 쓰레기통 얘기를 해? 쉰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네가 먹지 왜 안 먹고 라면 먹어? 난 그냥 많이 먹어서 질려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질릴 때까지 먹다가 남은 걸 왜 엄마를 줘? 왜 맨날 누런 묵은 밥 주고? 왜 엄마한테 버리냔 말이야. 가만 보면 너희는 그런 거 안 먹는데. 왜 올 때마다 엄마한테 잔밥 먹어치우라고 해? 네가 자꾸 이러니까 박서방도 먹던 음식 엄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챙겨줘도 뭐라 그래. 이내 딸도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럼 그냥 라면 먹어, 엄마도. 딸은 비빔밥을 들어다가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조차도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아깝다는 걸 오 씨가 안 먹겠다고 하니 버려버린 것이니 말이죠. 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싫고 오 씨는 괜찮은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애도 네가 알아서 봐. 엄마 부르지 말고 이런 취급받으면서 호구처럼 너 뒷바라지 해줄 생각 없어. 아니,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 오 씨는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주에 딸이 불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딸은 정말 오지 않을 거냐며 오 씨를 닥달했습니다. 그리고 오 씨는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죠. 그 뒤로 딸은 종종 오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카톡으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도 했죠. 오 씨도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딸이 은근슬쩍 물어보는 말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거 가지고 삐져 있는 거야? 이제 우리 애기 보러 올 때도 되지 않았어? 애기가 할머니 보고 싶대. 아, 안 간다니까 그러네. 할 말 있으면 너희가 와. 참나? 알았어. 곧 명절이니까 우리가 갈게. 그렇게 연락을 하고서 열흘쯤 지났을 때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산에 들렸다 온 딸과 사위는 명절 당일 저녁에 오 씨네 집에 도착했죠. 뭐야, 엄마.
아무것도 안 차려놨어. 또 어디 아파? 횡한 식탁을 보더니 딸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야, 우리 점심도 안 먹었어. 휴게소 안 들렸어? 그냥 빨리 와서 먹으려고 그랬지. 이제 차릴 거야? 와서는 밥부터 차리라는 딸. 배고프니? 네. 장모님. 엄청 배고프네요. 근데 이제는 명절에 밥 안 하려고. 뭐? 아니, 그래도 어떻게 딸이랑 사위가 왔는데 명절에 밥 한 끼도 안 줘? 밥도 이제 각자 먹어. 얼굴 봤으니까 좀만 앉아 있다가 밥 먹을 때 되면 가. 배고프면 지금 가던지. 그게 무슨 말이야? 방금 왔는데 바로 가라고. 밥 차려줘. 딸의 말에 오 씨가 한숨을 쉬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냉동실 문을 열어서 락앤락통에 들어있는 냉동밥을 꺼냈습니다. 정 배고프면 이거라도 해동시켜서 먹어. 뭐? 이것만? 냉장고에 먹던 반찬들 있으니까 꺼내서 먹던지. 아니면 비빔밥을 비벼 먹던지 해. 고추장도 냉장고에 있어. 뭐? 그게 뭐야? 마침 잘 됐네. 얼마 안 남아서 얼른 안 먹으면 쉬어버릴 텐데. 사위는 무척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씨가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말이죠. 반찬 하나도 먹던 걸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진짜 명절에 꼭 이래야 해? 박서방한테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희 집 갈 때마다 그러길래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니? 딸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이제는 엄마한테 밥 얻어먹을 생각 말어. 엄마도 그렇게 차리려면 하루 종일 부엌에 있어야 해. 허리 아파서라도 그렇게 못하겠다. 진짜 엄마 너무한다. 나 그럼 집에 갈게. 그래. 배고프다니까 박서방 데리고 얼른 가라. 남편도 오 씨를 거들어서 딸을 등 떠밀었습니다. 아빠까지 이럴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딸이 씩씩대며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처럼 명절인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태 자신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놓고는 한 번 그런 일을 당했다고 분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딸이 가고 나자 남편이 명절인데 맛있는 거나 먹자고 말했습니다. 딸이 해주길 바랄 게 아니라 각자 먹고 싶은 거 해먹으면 그만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겪어보니까 기분이 그러네.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 그때는 화가 난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 마음이 차분해지니 오 씨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린 듯 했습니다. 됐어. 지난 일인데. 앞으로 안 그럴게. 그래. 이제 집에 올 거지? 아, 안 간다니까 그러네. 네가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엄마도 아빠도 이제 안 가. 너는 더 편하고 좋지 뭘 그래. 애기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거는 네 힘으로 알아서 해봐. 엄마도 너 혼자 키웠어.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 씨가 워낙 단호해서 뭐라 설득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딸에게 작은 복수라도 해서 그나마 통쾌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연을 끊고 살 생각은 없지만 다만 이제 반찬 해다 바치고 애 봐주며 딸 뒤치다꺼리 하는 것은 그만할 생각이었습니다. 딸에게 퍼주고 또 서운해하고 참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바라는 게 없는 관계가 건강관 관계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딸도 처음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게 옳은 것이었음을 차차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 씨도 딸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버렸습니다.